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경심은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 판단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방어막으로 해서 이런저런 명분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 등을 이유로 해서 건강 상태를 부각시킴으로써 검찰의 영장 청구에 완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국 측의 태도입니다. 정경심이 주장하는 뇌종양이나 뇌경색을 입증할 만한 정식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구속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그녀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퍼런 감시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일부 영장 판사들의 기행, 잘못된 행동 등을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은 워낙 잘못된 사실에 대한 선악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경심에 대한 영장이 발급될 것인지 아닐지는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조국 사건을 지켜온 저로서는 조국은 정경심과 또 거의 공범관계였다고 봅니다. 정경심이 관여하였던 여러 범죄 행위에 조국이 직접 관여하였거나 혹은 묵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정경심이 행한 대부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국이 공범으로 관여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다수의 증거만으로서도 조국에 대한 기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현재 집권 세력으로부터 전방위적인 수사 개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조국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아주 맹렬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조국은 굵직굵직한 어떤 공범 관계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국의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입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허위 인턴서는 그의 딸인 조민 이외에 논문 1저자로 등재하는 데 협조해준 당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과 그리고 조국의 대학 동기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에게 발급되었고 그와 같은 인턴 증명서는 바로 PC를 확보한 상태에서 증거로 검찰 측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검찰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경심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 인멸입니다.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인 김경록은 검찰에서 집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갔을 때 만난 조국과 조국이 김경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낱낱이 알려졌습니다.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또 동양대 연구실에 있는 영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정경심이 조국과 수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내용을 김경록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국 펀드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의 정경심과 조국의 공모입니다. 가족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조국은 사모펀드는 일체 자신은 몰랐다 이렇게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운영 지침 등을 직접 지시해서 고치도록 작성하였고 가족 자산의 상당 부분이 펀드에 투자되는 과정에서 조국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웅동학원 측의 재무 멘탈 혐의에 대한 조국의 협조 내지 조국의 주도입니다. 검찰은 조국 집 컴퓨터에서 2006년 9월달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냈던 웅동학원 부동산 가압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캠코는 웅동학원이 이전공사 때 은행에서 빌린 35억 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35억은 128억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128억 규모로 늘어난 채권을 갖고 있는 캠코는 그동안 조국 일가에 대해서 100여 차례 넘게 독촉을 했지만 갚으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조국의 검찰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조국은 검찰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조국은 정경심이 범한 대부분의 11가지 범죄 행위에 공범관계로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관여했다고 생각되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물증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처리되는 것은 조국이 검찰 수사를 받는가와 조국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아마도 조국 사태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조국 측이나 집권 세력층은 어떻든 정경심 선에서 책임을 묻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필사적으로 앞으로 기울일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에 대한 만만찮은 수사 개입과 압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0일자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 임명에 대한 다수의 후회와 회한이 묻어 있습니다. 또한 집권 세력의 핵심 수뇌부조차 조국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 저는 솔직히 저 칼이 우리를 향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의 두 방향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과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인데 윤 총장이 검찰 독립 문제만큼은 확고하게 견지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인영을 비롯해서 문 대통령 역시 윤석열이 칼잡이다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패착이고 실패다,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인영을 비롯한 여권의 실세들은 조국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기꺼이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인영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한 피의 사실 유포, 별건 수사 등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국민과의 큰 시각 차이입니다. 이인영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는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하되 검찰이 정치적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것은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 검찰이 저항한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도 이인영 씨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검찰개혁의 모든 칼자루는 국회가 쥐고 있습니다. 조국의 비리는, 조국 사태는 언론의 집요한 탐사보도, 추적보도와 윤석열 검찰의 노력으로 그나마 사건의 실체가 부분적으로라도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조국 사태를 가져왔고 이제는 조국 사태를 넘어서 문재인 사태까지 넘어서는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인터뷰에서는 당연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조국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 발언을 해야 마땅한 것이죠.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5가지입니다. 그들은 진영 논리에 갇혀있다. 적과 악은 나누기,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 세 번째는 흐릿하고 모호한 선악관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구분이 잘 안 되고 정의가 아닙니다.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의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든 그든 책임은 없다. 조국이든 우리 집권 세력이든 책임이 없다. 검찰과 언론의 책임이 있는 듯이 너지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다. 윤석열을 임명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칼잡이입니다. 칼잡이. 아주 정통한 칼잡이입니다. 좌고 우면하지 않고 좌로 우로 이렇게 보지 않고 범죄자를 잡아넣는 것, 범죄를 그냥 파헤치는 것을 최고로 치는 사람이 바로 칼잡이입니다. 대통령이 그를 자르지 않는 한 재임 기간 동안 칼잡이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한층 높습니다. 따라서 여권은 공수처를 신설해서 그의 손발을 묶지 않는다면 칼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리스크와 장기적인 리스크를 잘 계산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행해야 될 것입니다. 단기 리스크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나머지 자칫 잘못하면 그 한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기울기 시작한 정권의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윤석열 총장은 칼잡이다. 그의 본질은 칼잡이고 그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단기간에는 조국을 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그것이 여든 야든 계속해서 칼잡이 노릇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면은 그걸 정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그 정리하는 명분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또 한 번의 조국 사태에 비견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